สวัสดีทุกคนนะคะ. 네, 안녕하세요. 참솔 선생님이에요. 네, 지금까지 태국어 발음에 대한 공부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태국어 회화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은 1강이고요. 1강에서는 태국어 인사법과 인칭대명사에 주목해서 수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 나와 있는 학습 포인트를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학습 포인트는 안녕 그리고 잘 가요인데요. 자, 태국 사람들이 만났을 때 그리고 헤어졌을 때 어떤 인사말을 주고받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크랍 또는 카라고 나와 있죠. 남녀 공손어라고 나와 있는데 한글에 반말과 존댓말이 있는 것처럼 태국어에도 반말 그리고 존댓말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반말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존댓말은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인칭대명사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앞서서 선생님이 태국어의 특징에 대해서 4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화면을 먼저 보시면요. 자, 첫 번째 태국어 특징이에요. 자, 첫 번째 특징인데요. 태국어는요, 영어와 어법 그리고 어순이 굉장히 흡사해요. 즉, 태국어에도 영어처럼 1형식에서 5형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번 수업에서는 선생님이 3형식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3형식 어떻게 구성되죠? 그렇죠. 주어가 오고 동사가 오고 목적어가 올 때 3형식 문장이라고 해요. 자, 그랬을 때 선생님이 한글로 예문 하나 적어 보도록 할게요. 네, 선생님이 나는 밥을 먹는다 하고 적었는데요. 자, 태국어로 한다면 그렇죠. 주어, 즉 주체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는이 먼저 올 거고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에 관한 그렇죠. 동사가 뒤이어서 옵니다. 그리고 무엇을에 해당하는 부분이 동사 뒤에 위치한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꼭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태국어로는 나는 먹는다, 밥을 이라는 순서로 쓴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인데요. 자,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태국어의 어순과 어법은 영어와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했죠. 하지만 비슷하지 않는 부분, 똑같지 않은 부분도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서 선생님이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형용사의 위치예요. 자, 한글이나 영어는 어디서 꾸며주죠? 그렇죠. 꾸며주는 말이 앞에 와요. 그래서 보통 예쁜 소녀 또는 pretty girl 이렇게 표현을 하죠. 꾸며주는 말인 예쁜이 앞에 이렇게 위치하는 게 한글이나 영어의 특징이에요. 하지만 태국어는 앞에서 꾸며주는 게 아니라 뒤에서 꾸며줍니다. 그래서 태국어로 한다면 소녀가 먼저 나오고 뒤에 예쁜 이렇게 적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요. 태국어에는 은는이가나 을을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어요. 자, 은는이가는 그렇죠. 주어에 붙는 말이고요. 을을은 목적어에 붙는 말이죠. 이게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 위에 배웠던 문장 다시 보도록 할게요. 나는 먹는다 밥을 이라는 문장에서 은는이가와 을을이 없다면 그렇죠. 나는에서 는이 빠지고요. 밥을에서 을도 빠져요. 즉 단순히 단어를 나열해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태국어로는 나, 먹는다, 밥 이렇게 순서가 된다는 거예요. 네, 마지막 특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4번이고요. 네, 어형이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한글은 문어체와 회화체가 구분되어 있죠. 즉, 가다라는 말이 있다면 우리는 이거를 실제 회화에 쓰기 위해서 그렇죠. 가요 또는 갑니다 이렇게 바꿔서 써야 해요. 하지만 태국어는 가다는 태국어로 빠이라고 하는데요. 어형의 변화가 없다. 즉 문어체와 회화체의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빠이가 가다라는 뜻도 되지만 갑니다, 가요라고도 쓰일 수 있다는 거 꼭 이렇게 체크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인사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어휘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단어예요. 자, 어떻게 읽을까요? 그렇죠. สวัสดี, สวัสดี라고 발음합니다. 다시요. สวัสดี라고 발음하고요. 뜻은 안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는 สวัสดี보다는 สวัสดีค่ะ 또는 สวัสดีครับ이라고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자, สวัสดี에 카나 크랍이 붙으면 안녕을 안녕하세요로, 즉 존댓말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말하는 사람이 여자일 때는 สวัสดี에 카를 붙여서 안녕하세요라는 표현을 만들 수 있고요. 말하는 사람이 남자일 경우에는 스와디크랍이라고 해서 안녕하세요라는 존댓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단어 보도록 할게요. 네, 콘 하고 발음하고요. 자, 발음을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 콘이 아니라 길게 콘이라고 발음을 하면 곱하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짧게 콘 하고 발음해 주셔야 해요. 뜻은 당신 그리고 땡땡씨 그리고요. 땡땡님 그리고 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다음 단어 보도록 할게요. 네, 크로, 크로, 크로라고 발음하고요. 선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네요. 네, 다음 단어예요. 다음 단어는 아짠, 아짠, 아짠이라고 발음을 하고요. 자, 선생님이 1강 때 드렸던 팁 기억나시나요? 앞뒤로 이렇게 장모음을 쓰는 경우에는 앞에는 뒤에보다 짧게 발음한다라고 가르쳐 드렸죠. 그래서 아짠, 아짠 하고 발음해 주셔야 해요. 뜻은 교수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는 교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다음 단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아론 하고 발음하고요. 새벽 또는 이른 아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대화문 보도록 할게요. 네, 대화문이에요. 먼저 한글을 보도록 할게요. 한글에 A가 안녕이라고 말을 하죠. 자, 아까 단어에서 배웠어요. 안녕은 태국말로 그렇죠. 서와띠, 서와띠라고 하죠. 그랬더니 B가 선생님 안녕하세요라고 하네요. 자, 태국어로는 서와띠 크랍 군 크로, 서와띠 크랍 군 크로라고 하는데 눈치채셨나요? 그렇죠. 한글로는 선생님 안녕하세요라고 하는데 태국어로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어순으로 말한다는 거 꼭 공부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서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B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자, 한글만 봐서는 B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태국어를 보고는 알 수 있어야 하는데요. 바로 이 부분을 보고 알 수 있어야 해요. 자, 먼저 뒤에 지금 크랍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크랍은 누가 쓰는 말이죠? 그렇죠. 말하는 사람이 남자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B가 남자인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뒤에 크로는 선생님이라는 뜻인데요. 정확하게 맨 앞에 나와 있는 쿠는 땡땡님이라는 뜻이고요. 뒤에 나와 있는 크로우는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선생님이라고 말하지만 태국어로는 님 선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학생들이 왜 이 순서가 되지라고 할 텐데 태국어에서 명사 나열일 때는 더 큰 의미의 명사가 앞에 와요. 결국 선생이라는 것도 많은 님 중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님이 앞에 쓰인다는 거죠. 선생님이 하나를 더 예시로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여기에 한국이라고 적었는데요. 태국어로 쓴다면 한이 먼저 나와야 될까요? 국이 먼저 나올까요? 한은 나라의 이름이고요. 국은 나라 또는 국가라는 뜻이죠. 즉 태국어에서 국이 먼저 나오고 이름은 뒤에 나와요. 명사일 때 더 큰 의미. 많은 나라 중에 한국은 그 많은 나라 중에 포함되기 때문에 태국어에서는 국이 먼저 나오고 한이 뒤에 나올 거예요. 이 이해를 해주셔야 하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아래 문장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예요.
สวัสดีครับ 또는 สวัสดี카는 누구에게나 건넬 수 있는 말이라고 나와 있죠. 즉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도 쓸 수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 그리고 나이가 같은 또래의 사람한테도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루 중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글과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근황을 물을 때는 땡땡으로 인사해요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우리 한글로 근황을 물을 때 보통 어떻게 인사하죠? 그렇죠. 잘 지냈어? 잘 지내? 라고 인사하죠. 태국어도 마찬가지인데요. 태국어로는 보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읽어보면 스바이디 마이, 스바이디 마이 라고 하고요. 정확하게 앞에 스바이디는 잘 지내다 라는 뜻이고요. 뒤에 마이는 질문인데요. 이게 물음표와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태국어에서는 일반적으로 물음표를 쓰지 않아요. 즉 물음표를 대체할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는 선생님이 물음표를 대체하는 단어 2개를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마이와 러인데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장 끝에 마이 그리고 문장 끝에 러를 쓰면 일반적인 문장을 질문으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이를 쓰는 경우와 러를 쓰는 경우가 나뉘는데요. 마이는 단순 질문이에요. 그리고 러는 확인인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선생님이 다시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스바이디 마이? 라고 물어본다면 단순히 잘 지냈어? 잘 지내?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스바이디 러? 스바이디 러? 확인이라고 했죠. 즉, 잘 지냈다고? 잘 지낸다고? 이렇게 되묻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크랍 그리고 카는 상대방에 대한 존칭어로 말하는 사람이 남성이면 그렇죠. 크랍을 쓰고요. 여성이면 카를 사용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이에요. 쿠는 당신이라는 의미의 2인칭 대명사기도 하지만 즉 쿠는 그렇죠. 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고유명사나 명사 앞에서는 미스터, 미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드린 것처럼 땡땡씨 그리고 땡땡님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어서 핵심 포인트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도 말해요 부분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A가 뭐라고 말하나요? 그렇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죠. 그러면 태국어로는 안녕하세요 선생님의 순서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는 사와디카, 사와디카 라고 발음하고요. 교수님은 아잔, 아잔이라고 발음해요. 그래서 같이 발음하면 사와디카 아잔, 사와디카 아잔이라고 발음합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A가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그렇죠. 뒤에 카를 쓰는 걸로 봐서 A는 여자인 걸 알 수 있어야 하고요. 자, 그러면 B를 보도록 할게요. B가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자, 그럼 태국어로 좋은을 먼저 말해야 될까요? 아침을 먼저 말해야 할까요? 그렇죠. 아침이 먼저 나오고 좋은이 뒤에서 꾸며줄 건데요. 태국어에서 꾸며주는 말은 뒤에 위치한다고 했죠. 그래서 좋은 아침이라고 하지 않고 아침 좋은입니다 라고 말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아침에 해당하는 말인 아론 그리고 좋은은 서왓이라고 하는데요. 한 문장으로 말하면 아론 서왓 크랍 아론 서왓 크랍 이라고 말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B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그렇죠. 뒤에 크랍을 쓰는 걸 봐서 B는 남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해요. 자, 그러면 이어서 교체 연습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위에 나와 있는 문장과 같은 표현이죠. 서와디 크랍 아짠, 서와디 크랍 아짠, 안녕하세요 교수님이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다음 표현은요. 사와디 크랍 투콘, 사와디 크랍 투콘이라고 읽고요. 톡은 모든 이라는 뜻이고요. 뒤에 콘은 그렇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투콘이라고 하면 모두들 또는 여러분이라는 뜻이 돼서 사와디 크랍 투콘 하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뜻을 말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이에요. 보시면 사와디 크랍 쿤수다,
สวัสดีครับ คุณ수다라고 말을 하죠. 지금 여기 수다는 태국 여자의 이름이고요. 이름 앞에 있는 쿤은 그렇죠. 땡땡 씨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다 씨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สวัสดีครับ คุณ수다 하면 수다 씨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어서 인칭 대명사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인칭 대명사 부분인데요. 먼저 1인칭, 2인칭, 3인칭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1인칭부터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1인칭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즉, 지금 남성, 여성 나뉘어져 있는데, 자, 표에서 일반적으로 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존댓말로 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일반적으로는요, 잔 이렇게 발음해요. 자, 보시면 남자든 여자든 똑같이 잔이라고 표현하죠. 뜻은 나라는 뜻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나라고 말할 때는 잔이라고 표현한다는 거. 잔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존댓말. 나의 존댓말은 어떤 거죠? 그렇죠. 나의 존댓말은 저이죠. 자, 여기서는 남자와 여자가 달라지는데요. 남자인 경우에는 저는이라고 할 때 봄, 봄이라고 발음하고요. 여자인 경우에는 니찬 이렇게 발음해요. 자, 그리고 2인칭인데요. 2인칭은 말 그대로 상대방이죠. 즉 너라는 표현인데요. 자, 일반적으로는 어떤 표현을 쓰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더라고 나와 있는데 트어는요, 일반적으로는 그녀라는 뜻으로 쓰고요. 더 현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너라는 표현은 쿤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쿤, 너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쿤의 존댓말, 너의 존댓말은 당신이죠. 자, 존댓말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콘 또는 탄이라고 나와 있죠. 위에는 콘, 아래는 탄 이렇게 발음하고요. 자, 보시면 선생님 쿤 반말에 쓴다면서요. 그렇지만 너라고 하는 반말로도 쓸 수 있고 쿤은 존댓말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선생님 그러면 쿤과 탄 어떻게 구별해서 써야 되죠? 라고 하는데 탄은 쿤보다 더 높은 표현이에요. 회장님이나 사장님처럼 형식을 갖추고 정중하게 예의를 차려야 되는 자리에서는 쿤보다는 탄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하나를 더 알려드리면 너라고 표현하는 쿤보다 한 단계 낮은 격의 표현이 더 있어요. 그 경우를 깨라고 하는데요. 네, 깨라고 하는데요. 깨는 너보다도 나보다 손아래 사람한테 말할 때 깨라고 합니다. 그리고 3인칭을 보도록 할게요. 3인칭이라는 것은 제3자를 말하는데요. 자,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말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남자는 가오라고 하고요. 여자는 가오 또는 더라고 해요. 즉 가오는 그는이라는 뜻이고요. 더는 그녀는 이라는 뜻인데요. 자,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남자든 여자든 둘 다 가오를 쓸 수 있죠.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그냥 가오라고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팁 하나를 주면 그는이 아니라 걔라고 하는 약간 반말적인 표현에도 그냥 가오를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댓말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탄이라고 나와 있죠? 네, 선생님이 탄은 너라면서요, 당신이라면서요, 이렇게 가르쳐 드렸는데, 탄이 이렇게 3인칭, 제3자한테도 쓸 수 있고요. 이때는 그 분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존댓말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꼭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가오 또는 트어는 반말에도 쓸 수 있고 존댓말에도 쓸 수 있어요. 단지 여기 나와 있는 타는 여기 있는 표현보다 더 높은 표현이라는 거죠. 선생님이 이어서 정말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하는 인칭 대명사 3개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선생님을 따라서 적어보시면서 꼭 공부를 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첫 번째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적을 거예요. 자, 어떻게 읽죠? 그렇죠. P라고 발음해요. P의 뜻은 언니, 누나, 형, 오빠라는 뜻인데요. 언니, 누나, 오빠, 형을 부를 때 P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P가 인칭 대명사로서 실제 태국어 회화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요. 자, 두 가지 경우를 써드릴게요. 자, 첫 번째 경우는요. 나보다 상대가 나이가 많을 때 상대를 가리키는 말로 P를 쓸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죠.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언니 또는 누나, 오빠, 형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태국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상대보다 나이가 많을 때, 내가 상대보다 나이가 많을 때 나를 가리키는 말로도 P를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나를 오늘 언니가 밥 살게 또는 오늘 형이랑 어디 갈래?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태국어도 그런 표현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네, 두 번째인데요.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먼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 no의 뜻은 그렇죠. 쥐라는 뜻이에요. 자, 어디서 봤었죠? 그렇죠. 너노, 자음 너노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no가 인칭 대명사로도 쓰이는데요. 자, 이것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네, 첫 번째 경우는요. 내가 상대보다 나이가 많을 때 상대를 가리키는 말로 쓸 수 있어요. 이때 상대는 반드시 여자여야 한다는 거 꼭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보다 상대가 나이가 많을 때 나를 지칭하는 말로도 no 쓸 수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때 나는 반드시 여자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인칭 대명사만 살펴봤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태국 사람들이 만났을 때 어떤 인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봤어요. 네, 다음 대화문에서는 헤어질 때는 어떤 식의 인사 표현이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네, 두 번째 대화문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어휘 부분을 봐주시고요. 네, 여기 첫 번째 단어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발음할까요? 그렇죠. 저 하고 발음하고요. 만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장모음으로 저 하고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단어는 깐 하고 발음하고요. 함께 또는 서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단어예요. 어떻게 읽을까요? 그렇죠. 마이 하고 발음하고요. 다시 또 새로운 새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다음 단어예요. 라 하고 발음하고요. 떠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단어예요. 건 하고 발음하고요. 건은요. 먼저라는 뜻도 있지만 땡땡 전에 뭐뭐 전에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자, 뜻이 아예 상반되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먼저로 쓰이고 어떨 때는 뭐뭐 전에로 쓰이는지 구분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경우인데요. 자, 동사 뒤에 건이 나오면 이때는 먼저 동사 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하지만 반대로 이번에는 건이 동사 앞에 와요.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쓰는데요. 건, 티, 자 그리고 동사. 그래서 건, 티, 자, 동사 이렇게 외우시고요. 건, 티, 자, 동사 앞에 건이 왔을 때는 동사 하기 전에 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거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네,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 단어는 프롱니라고 발음하고요. 실제 태국 사람들이 두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요. 프롱니라고도 하지만 이렇게
폭리라고도 한다는 거. 그래서 러러 발음 있죠? 르가 안 되시는 분은 프롱리하고 어렵게 발음하시기보다 폭리하고 편하게 발음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앞에는 프롱리, 뒤에는 폭리 이렇게요. 자, 다음 단어예요. 다음 단어는 떵이라고 발음하고요.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떵 뒤에 동사가 나와서 동사해야 한다라고 쓰입니다. 네, 다음 단어예요. 다음 단어는 콩, 콩, 콩이라고 발음하고요. 아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다음 단어는 법, 법, 법 하고 발음하고요. 처음에 배웠던 저처럼 똑같은 뜻으로 만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단어를 볼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밑줄을 그을 건데요. 자, 태국어로 이를 먼저 써야 할까요? 월을 먼저 써야 될까요? 그렇죠. 더 큰 의미인 일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월은 달월이죠. 달에 해당하는 태국어가 뒤에 나올 거예요. 태국어로 완이라고 나와 있는데 완은 일이라는 뜻이고요. 뒤에 짜는 달이에요. 하늘에 뜨는 달을 짠이라고 해요. 그래서 완짠, 완짠이라고 하면 월요일이라는 거. 자, 마지막 단어 보시면 나라고 발음하고요. 다음 또는 앞, 얼굴, 계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네 개 다 많이 쓰이는 뜻이기 때문에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화문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헤어질 때 인사를 해요라고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한글을 먼저 보면 A가 먼저 갈게요라고 하네요. 태국어로는 갈게요 먼저가 돼야 하고요. 자, 태국어를 보시면 그렇죠. 갈게요에 해당하는 라가 나오고 먼저에 해당하는 단어인 건이 나와요. 그리고 뒤에 카는 존댓말을 만들어주는 거였죠. 자, 선생님이 아까 단어에서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동사 뒤에 있는 건은 그렇죠. 먼저라는 뜻으로 쓰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라건 가라고 하면 먼저 갈게요라는 뜻이죠. 자, A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그렇죠. 뒤에 카를 적는 걸 봐서 A가 여자이구나라고 알 수 있어야 하고요. 자, 그리고 B를 보면 나중에 봐요라고 B가 말을 하죠. 자, 순서는 봐요 나중에가 돼야 돼요. 자, 그럼 태국어로 보다는 쩌죠. 자, 그리고 여기 깐이 나와 있는데 아까 단어에서 깐은 함께 또는 서로의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중에 봐요에는 함께나 서로라는 뜻이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 그럼 얘는 왜 써준 거예요?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 선생님이 여기서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동사 뒤에 깐 이렇게 써서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이 형태의 글자들을 많이 보게 될 텐데요. 자, 깐은 함께 또는 서로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자, 깐이 함께나 서로라는 뜻이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동사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동사 자체가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단어일 때는 깐을 적어준다는 거예요. 지금 동사로 쩌가 왔죠. 자, 쩌는 만나다라는 뜻이에요. 자, 혼자 만날 수 있나요? 그렇죠. 무조건 상대방이 있어야죠. 이렇게 상대방이 꼭 있어야 하는 거일 때는 깐을 보통 붙여 써줍니다. 그래서 쩌깐 자체도 만나다, 즉 보다가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my는 다시 또는 또 나중에가 돼서 나중에 봐요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쩌깐 마이크랍이라고 발음하고요. B는 그렇죠. 크랍을 쓰는 걸 봐서 남자죠. 여기도 선생님이 문법 하나를 정리해드리면 선생님이 여기에 쩌깐을 적었어요. 보통 쩌깐 뒤에 시간이 온다는 것도 함께 공부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지금 헤어질 때 어떤 인사를 배웠죠? 그렇죠. 쩌깐마이라는 인사법을 배웠어요. 나중에 봐요라는 표현이었죠. 자, 그렇지만 헤어질 때 서와디 크랍 또는 카라고 인사하기도 한대요. 자, 앞에서는 서와디 크랍과 서와디 카가 안녕하세요로 가르쳐 드렸죠.
하지만 사와디카 그리고 사와디크랍은 안녕하세요뿐만 아니라 안녕히 계세요, 즉 헤어질 때도 쓸 수 있는 인사라는 것,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말이라는 거 함께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핵심 포인트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도 말해요 부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A가 안녕히 계세요, 먼저 갈게요 라고 하죠.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태국말로 그렇죠. 사와디카 또는 아까 배웠던 쩌깐마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는 사와디카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먼저 갈게요. 아까 배웠던 그 표현 라건카 라건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여기도 A,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그렇죠. 카를 쓴 걸로 봐서 여자예요. 함께 읽어볼게요. สวัสดีค่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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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돼요. 그랬더니 내일 봐요라고 나와 있죠. 아까는 나중에 봐요였는데 이번에는 내일 봐요라고 나와 있어요. 자, 순서는 봐요, 내일이 될 거고요. 아까 선생님이 쩌깐 뒤에 시간을 써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쩌깐 하고 프롱니가 내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쩌깐 프롱니 크랍 쩌깐 프롱니 크랍 하면 내일 봐요라는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B는 남자네요. 그리고 프롱니를 다르게 퐁니라고 해도 된다는 거 알려드렸어요. 네, 그러면 이어서 교체 연습 부분 보도록 할 텐데요.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있어서 자,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คงต้องขอตัวก่อนค่ะ คงต้องขอตัวก่อนค่ะ라고 나와 있는데 자, 먼저 콩, 아까 무슨 뜻이었죠? 그렇죠. 콩은 아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요. 떵은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거두어는 아까 라와 같은 뜻이에요. 여기 라 나와 있는데 결국 라가 거투어랑 같은 뜻이다라고 공부를 해주면 가장 쉽게 공부할 수 있고요. 여기서도 수거 선생님이 하나 알려드릴게요. 공떡하고 뒤에 동사가 쓰이면 이때는 아마 동사 해야 한다 라는 수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공떡ขอตัวก่อนค่ะ 공떡ขอตัวก่อนค่ะ 하면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아마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마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라는 뜻으로 쓰여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을 보시면 떵ขอตัว라고 나와 있고요. 떵ขอตัวก่อนค่ะ, 라고 읽을 수 있는데 여기 떵ขอตัว는 그렇죠. 떵은 뭐뭐 해야 한다. 뒤에 동사 떠나다죠. 즉 떵ขอตัว 가봐야 한다라는 거고요. 거는 먼저죠. 즉 먼저 가봐야 해요라는 뜻이에요. ต้องขอตัวก่อนค่ะ. 먼저 가봐야 해요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라건카 하면 먼저라는 말이 지금 여기 있네요. 그래서 라건카 하면 먼저 갈게요. 먼저 갈게요라는 뜻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아래를 보면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죠? 쩌깐 뒤에 시간이 붙는다고 했어요. 시간을 앞에 써주지 않고 쩌깐 뒤에 써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쩌깐 완짠나 크랍, 쩌깐 완짠나 크랍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만나요 또는 봐요, 완짠나라고 나와 있는데 자, 완짠은 월요일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다음이죠. 다음 월요일, 즉 다음 주 월요일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쩌깐 완짠나 크랍 하면 다음 주에 봐요라는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에 봐요라는 뜻이겠죠. 다음 주 월요일에 봐요. 선생님이 여기서 팁 하나를 드릴게요. 아마 오늘 회화 공부를 하시면서 굉장히 헷갈리고 순서 이렇게 어려우실 텐데요. 선생님이 팁 하나를 드리면 순서가 너무 어려울 때는 뒤에서부터 해석을 하시면 일단 태국어는 맞아요. 한번 해볼게요. 다음 주에 볼게요. 다음 주에 볼게요. 다음 주 월요일에 볼게요. 그렇죠. 뒤에서부터 해봤을 때 순서 연습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문장. 저การคราวหน้า ครับ 저การคราวหน้า ครับ 크라우나라고 발음하고요. 크라우는 번이에요. 번. 나는 다음이죠. 그래서 다음번이 되는데 즉 다음번에 볼게요. 즉 다음에 볼게요 라는 뜻이에요.
잠깐 크라우나 크랍 하면 다음번에 볼게요 라는 거. 여기서도 순서가 나가 뒤에 오는 이유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죠. 결국 다음이라는 건 번을 꾸며주는 말이에요. 번인데 다음 번이죠. 그래서 다음이 뒤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건 배웠던 문장이죠. 저깐 프롱니 크랍, 저깐 프롱니 크랍이라고 해요. 프롱니는 그렇죠. 내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일 봐요라는 뜻이 됩니다. 네, 이어서 어법 더 많은 표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더 다양한 표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일상적 인사 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 식사하셨어요? 라고 나와 있죠. 자, 태국어를 보시면 자, 우리는 식사하시다가 하나의 동사죠. 하지만 태국어는 나뉘어요. 어떻게 나뉘냐면요. 자, 앞에서부터 해석을 해보면 자, 일단 성조를 선생님이 적어줄게요. 탄 카오르 양, 탄 카오르 양이라고 발음하고요. 일단 각각 뜻을 먼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탄은 드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카오, 밥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르 양은 하나의 수거예요. 문장 끝에 르 양 이렇게 붙어 있으면 질문을 만드는데요. 이때는 문장이니 아니니 라는 표현을 만들어요. 땡땡이니 아직이니 라는 문장을 만들 때 문장 끝에 르양을 붙인다는 거. 지금까지 그러면 물음표에 관련한 태국어를 3개 가르쳐 드렸죠. 첫 번째는 그렇죠. 마이, 두 번째는 러, 그리고 방금 가르쳐 드린 르양이에요. 문장 끝에 르양이 들어가면 뭐뭐니, 아직이니라는 뉘앙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정확하게 르는 아니면이란 뜻이에요. 아니면 또는이라는 뜻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양, 아직이라는 뜻이에요. 이 수거는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태국어로는 드시다 밥 아니면 아직이니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자, 선생님이 그 처음 수업 때 어떤 팁을 드렸죠? 그렇죠. 태국어 특징을 설명드리면서 1번 특징에서 삼형식에 대해서 알려드렸었죠. 그래서 결국 삼형식인데요. 삼형식이 어떤 거죠? 그렇죠. 주어, 동사, 목적어 순이에요. 지금 식사하셨어요에서 주어가 있나요? 주어가 없죠. 그러면 주어가 없으면 이어서 나와야 되는 건 동사예요. 그래서 동사는 먹다, 드시다가 되기 때문에 문장 맨 앞에 나와준 거고요. 드시는데 무엇을 드시는지에 관련된 목적어가 동사 뒤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단, 카오, 드시다 밥을 이렇게 표현이 된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르양은 뭐라고 했죠? 문장 끝에 르양이 붙으면 뭐뭐니 아직이니가 돼서 밥 드셨니 아직이니 즉 밥 드셨어요 아직 안 드셨어요 라는 말이고요. 그게 식사하셨어요랑 똑같은 의미라는 거죠. 선생님이 여기서도 하나를 더 알려드리면 여기 지금 탄이라고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어떤 뜻이라고 했죠? 그렇죠. 드시다라는 뜻이라고 알려드렸는데 그러면 먹다라는 단어는 어떤 게 있을까요? 드시다는 먹다의 높임말이죠. 먹다는 낀, 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예의를 차려야 되는 자리에서는 단 카오르 양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낀 카오르 양 이렇게 표현해요. 밥 먹었어? 라는 표현이죠. 낀 카오르 양 밥 먹었니? 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 표현 바이나이러 이렇게 발음하고요. 정확하게는 뒤에 르를 떼버리고 바이나이로 가장 많이 표현을 해요. 여기 나와 있는 르는 선생님이 아까 알려드린 질문을 만들 때 쓰는 러와 똑같은 건데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문어체, 책으로는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 말할 때는 더 편하게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면 얘는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지만 얘는 그냥 편하게 러 하고 발음하기 때문에 태국 사람도 최대한 편하게 말하는 걸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나이 러 또는 바이나이 어디 가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는 지금 여기에 카나 크랍이 붙어 있지 않죠.
그래서 지금 다 반말이에요. 아래도 빠이나일러가 어디 가세요가 아니라 어디가 어디 가니 라는 반말이고요. 만약에 빠이나이 가 또는 빠이나이 크랍 하면 어디 가세요 라는 존댓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안부 인사 더 어떤 표현이 있는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면 자, 모니 뺀양라이방 모니 뺀양라이방 이라고 발음하고요. 모니 뺀양라이방 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요즘은 모니라고 해요. 모니. 자, 그리고 시간과 관련된 거. 일반적으로 대화를 하실 때 선생님이 아까 주어, 동사, 목적어 순이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시간을 말할 때는 시간은 맨 앞에 말하시면 돼요. 그리고 장소는 맨 뒤에 말하시면 보다 쉽게 표현을 하실 수 있어요. 시간은 맨 앞에, 장소는 맨 뒤에요. 그래서 지금 요즘 시간에 관련된 말이 맨 앞에 나와 있죠. 그래서 뭐니 요즘 어떻게 지내요? 라는 표현을 뺀양라이방 이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양라이는 어떻게 라는 뜻이에요. 어떻게라는 뜻이고요. 자, 이 표현도 문어적인 표현이라서 실제 회화에서 더 많이 쓰이는 표현이 있어요. 양라이라고 하면 태국 사람도 발음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보통은 양라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아이라고 표현해서 모니 빼냥아이방 모니 빼냥아이방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리고 잠자기 전 인사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위에는 안녕히 주무세요고 아래는 좋은 꿈 꾸세요인데 자, 똑같은 뜻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위에는 아래보다 조금 더 높은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녕히 주무세요는 태국말로 라트리 스왓이라고 해요. 다시요. 라트리 스왓 이렇게 하면 안녕히 주무세요라는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좋은 꿈 꾸세요는 여기 앞에 거하이 판디나 거하이 판디나라고 해요. 거하이 판디나라고 발음하고요. 여기도 간단한 수거를 하나 알려드리면 거하이 거하이하고 뒤에 문장이 나와요. 이럴 때 거하이는 뭐뭐 하세요라는 의미라는 것. 그래서 지금 동사죠. 그리고 동사가 가장 먼저 나와야겠죠? 뭐뭐 하세요. 그리고 여기 좋은 꿈인데 자, 여기서 좋은 꿈이에요. 꿈이 먼저일까요? 좋은이 먼저일까요? 그렇죠. 꿈을 꾸며주는 말이 좋은이죠. 그래서 좋은이 뒤에서 꾸며주기 때문에 꿈, 좋은 이렇게 돼요. 태국어로는 정확하게 꾸세요, 꿈, 좋은 뒤에서부터 이렇게 순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거하이 판디나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학생들이 여기서도 선생님 그러면 여기도 카나 크랍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럼 이것도 반말이에요? 라고 물어보는데 거하이 자체가 존댓말이기 때문에 뒤에 반말로 끝났더라도 이게 존댓말이라고 쓰인다는 걸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얘가 또 중요한 단어인데요. 자, 지금까지 문장 끝에 크랍 또는 카를 붙이면 존댓말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러면 반대로 크랍이나 카가 빠지면 반말이 되는데 문장 뒤에 나 하고 이렇게 붙여주면요. 이때는 반말이면서 좀 더 친근한 느낌의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친구나 비슷한 나이 또래한테는 그냥 판디나 하면 좋은 꿈 꿔 또는 잘 자라는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실천 회화에서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네, 실전 회화예요. 자, 여기서부터 복습해 볼 텐데요. 자, 먼저 학생이 선생님과 인사를 나눌 때 대화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한글을 먼저 보시면 수파와 쏨차이의 대화인데요. 선생님이 먼저 힌트를 드리면 수파는 여자 이름이고요. 쏨차이는 남자 이름이에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먼저 보시면 수파가 뭐라고 하나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고 하죠. 그러면 태국어로는 그렇죠. 안녕하세요 선생님의 순서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สวัสดีค่ะคุณครู
스와디카 콘크루라고 하죠. 안녕하세요, 선생님이라고 수파가 인사해요. 그랬더니 쏨차이가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라고 하죠. 그래서 보시면 스와디크랍, 스와디크랍, 네, 안녕하세요. 스바이디마이크랍, 스바이디마이크랍, 잘 지내세요? 잘 지내셨어요? 라는 뜻이고요.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앞에 스바이디는 잘 지내다, 마이는 그렇죠. 태국어의 물음표다라고 알려드렸죠. 그랬더니 수파가 네, 잘 지내요. 잘 지내요는 스바이디카, 스바이디카라고 한다는 거 배웠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헤어질 때 회화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수파가 먼저 갈게요라고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두 가지 표현을 배웠죠. 먼저 갈게요라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라건 가 그리고 여기 나오는 거두어건 나가 라고 할 수 있다는 거. 거두어건 나가. 그래서 여기서 지금 또 질문이 생기셔야 돼요. 어떤 거죠? 선생님 얘는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하실 텐데 그렇죠. 지금까지 배운 게 어떤 게 있었죠? 문장 끝에 카나 크랍을 붙이면 그렇죠. 형식적이면서 예의적이고 정중한 존댓말을 만들 수 있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전 페이지에서 알려드린 나라는 표현이었는데 나를 붙이면 나는 친근하면서도 반말을 만들 수 있다고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나는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많이 씁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나카라고 나와 있는데 나카 또는 나크랍이라고 해요. 자, 나크랍도 존댓말을 만들 때 쓰는 건데요.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두 개 어떤 차이가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학생들이 해와요. 자, 보시면 나가 붙어 있는 카는요. 조금 더 친근한 존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가 붙어 있는 크랍도 남자가 쓰는 조금 더 친근한 존댓말을 만들 때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그리고 학생들 여기서 또 질문을 하는데 선생님 여기 왜 카에 일성이 없어요? 라고 질문을 해요. 일성 없습니다. 나카라고 하고요. 나카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리고 내일 봐요라고 하죠. 자, 내일 봐요. 태국어 순서는 그렇죠. 봐요, 내일이 된다고 알려드렸죠. 그래서 보시면 잠깐 프롱니 크랍, 잠깐 프롱니 크랍이라고 한다는 거. 네, 지금까지 태국어 인사 표현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이 강에서는 태국 사람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